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균변입니다. 작년 2020년 2월경에 저희가 강용석 변호사를 이제 무고 교사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죠. 네. 중앙지방검찰청에 네. 고발을 했고 이제 수사 지휘를 받아서 네. 강남경찰서로 사건이 이제 내려갔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고발인 진술도 실제로 이제 경찰서에 가서 했고 네. 작년 4월에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이제 송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1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네. 강용석 변호사가 무고 교사 혐의로 네.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가 됐죠. 무슨 말인가 하면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무고 교사 혐의가 인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런 뜻입니다. 뭐 저희에 대해서도 근본 7월 달에 네.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는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 결정이 났고 저희를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죠. 네. 검찰 단계에서 저희는 이제 혐의가 없다는 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뭐 저희는 뭐 재판을 갈 일이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무고 교사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그 강용석 변호사가 만났던 그 소위 도도맘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강 변호사와 도도맘이 이제 만나고 있던 시기에 그 도도맘이 증권사 임원 A 씨라는 이제 사람을 만나고 있었고 도도맘과 A 씨가 이제 술집에서 좀 뭐 다툼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실제 사실인데. 그때 이제 도도맘이 좀 폭행을 당했는데 그거를 기화로 해서 강용석 변호사가 이 증권사 임원 A 씨가 도도맘에 대해서 강간을 시도하려다가 상해를 입었다라고 경찰서에 허위로 이제 고소를 해라. 그리고 이제 합의금을 좀 뜯어내자. 라고 그 돈으로 이제 따뜻한 겨울을 보내자. 그렇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메신저 원본에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고 강용석 변호사의 이 얘기를 듣고 고소까지 착수를 했습니다. 도도맘도 이제 경찰 조사를 많이 받아봤고 재판도 여러 차례 받아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굉장히 심적 압박을 느꼈고 그렇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강간치상은 없었다라고 해서 이제 이 증권사 임원 A 씨가 뭐 강간치상으로 처벌되진 않았는데 이미 무고 교사로 인한 이제 허위 고소의 실행에 착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무고 교사가 성립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법리적으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요. 저희가 그때 검찰에 강용석 변호사를 고발하면서 제출했던 자료, 저희가 예전 컨텐츠에 찍었던 자료에 그 USB에는 사실 그 이 모든 메신저 원본이 담겨져 있던 걸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고 그 원본을 바탕으로 뭐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그리고 관련된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걸로 저희가 추측이 되고요. 사실 그때 그 메신저의 원본을 이제 제보를 받았었습니다. 그걸 검토를 해보고 나가지고 좀 되게 적잖은 충격에 휩싸이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대화 내용 안에는 정말로 그 무고 교사의 어떤 시도라든가 이런 정황들을 모든 것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못 본 척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고발을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도 또 이제 변호사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법조 윤리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가 그냥 묵과할 수는 없다, 자시할 수 없다, 그래서 고발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에서 이제 고발을 진행하게 됐던 겁니다. 뭐 김변 말씀대로 저도 같은 취지에서 김변과 함께 고발을 하게 됐고 뭐 개인적으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뭐 감정이나 그런 건 뭐 전혀 없고요. 이게 뭐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인 것도 전혀 아니고 변호사라는 직군을 이제 스스로 선택했고 역량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룹의 한 일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발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사실 결정을 했던 것이고 조금 시간이 사실은 오래 걸렸어요. 네, 오래 걸렸습니다. 2월에 고발했으니까 거의 이제 1년 반이 지났고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저희 뭐 컨텐츠에도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냐라고 중간에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 이게 중간에 사실은 이제 검사실이 3번이 재배당이 되는 바람에 담당 검사 바뀌었어요. 이게 뭐 저희한테 이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송치가 언제 됐다, 지금 어떻게 조사 중이다란 중간 결과가 이제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는데 추측하건대 이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될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추가 증거 뭐 사람의 진술이라든가 그게 뭐 참고인이 될 수도 있고 함께 뭐 범행을 모의했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번의 재배당을 거쳐서 결국 담당 검사가 3번이 바뀐 끝에 최종적으로 기소가 되게 됐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소 이후에는 검사가 이제 강용석 변호사를 기소한 거고 그 공익의 대변자로서 그렇죠. 이제 국가의 편에서 강용석 변호사와 이제 맞붙는 거죠. 법원에서 이제 판단해서 유무죄를 가리게 되는 그런 절차를 그걸 우리가 재판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검사와 피고인 강용석의 이제 싸움이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판사가 그걸 보고 이제 유무죄 여부를 판단을 내린다. 라는 절차를 이제 밟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기소 이후에는 고발인 입장에서는 뭐 저희가 이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딱히 없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이제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기소를 하고 이제 강용석 변호사는 당연히 뭐 무죄를 주장할 거고 최종적으로 상고심까지 간다면 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예요. 일단은 뭐 1심만 하더라도 한 1년여의 시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이고 뭐 2심, 3심까지 가면 뭐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입수한 그 증거를 토대로 해서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 역할이 이제 다 끝났고 이 결과가 이제 최근에 저희한테 이제 통지가 와서 어쨌든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가 과거에 이렇게 진행했던 일련의 고발 절차에 대한 업데이트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늘 다시 콘텐츠로 이제 전달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재판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무튼 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뜻대로 진행을 했고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건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럼 또 다른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